그럼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요? 하루 일과는 아침 7시 기상해서 7시 30분에 점검하고 7시 45분부터 아침 식사하고 아침 8시에 뜨거운 물을 줘요. 뜨거운 물 주면 그걸로 커피 타임. 네. 그때 커피 타임하고 그래도 나랑 할 거 다 하는군요. 대전 교도소에 딱 하나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게 뜨개방이라고 해서 8시 15분부터 뜨개질을 수세미를 떠야 돼요. 그럼 떠요. 그걸 뜨고 아침 10시 반 되면 운동장 한 30분 걸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가서 걷고 갔다 오면은 이제 다시 뜨개 하고 그럼 11시 30분부터 점심 식사 준비하고 밥 먹고 나면 또 뛰게 하고 그다음에 2시에 끝나면 2시부터 이제 자유시간인데 그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공부 많이 했고 책 많이 읽었고 4시 45분에도 마지막 점검 한번 해요. 그거 하면은 이제 5시 반에 또 밥 먹고 그러면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시청하고 그런 거 볼 수 있구나. 공중파만 나와요. 그럼 뭐 그때 한창 유행하던 세 번째 결혼 드라마 같은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언니들 보고 그러고 끝나면은 9시부터 자고 다시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형이 확정되고 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쵸. 제가 6개월까지는 아예 마음을 못 잡았으니까. 어떤 느낌일지도 가늠이 안 돼요. 1년 2개월 형을 받아서 산다는 거는. 저는 항상 뭐라고 생각했냐면 납치돼가지고 지금 동굴 속에 갇혀있다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거든요. 네. 그런 느낌? 위 보면 곰팡이 쓰여져 있고 네. 막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바퀴벌레도 있어요, 그 안에? 그럼요. 청소 이렇게 잘 하지 않아요? 아무리 청소해도 대전교도소가 진짜 오래됐대요. 그래서 진짜 막 나무가 막 썩어가지고 거기서 막 벌레가 기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남자들은 푸세식으로 알고 있어요. 여자는 그나마 그래도 변기가 있는데. 양변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그럼 화장실 내에 샤워실도 있는 거예요? 그냥 변기 딱 하나 있고 샤워기 그거 하나 있어요. 밑에 호스 하나 있고. 그럼 밖에서 다 보여요? 보여서 막 신문지로 가려요. 그럼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기네요. 맞아요. 저 화장실에서 많이 울었어. 거기가 그나마 그 안에서는 자유네요. 좀 어땠어요? 화장실에 쓰는 거에 대해서? 화장실 쓰는 것도 순번제가 있고. 나 그것도 쓴 거예요? 어렵다. 저도 편찮은데 소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씻는 시간도 있잖아요. 10명이 방을 쓰면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나눠서 씻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마다 30분 씻으니까. 근데 운동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모든 시간에 다 씻을 수 없잖아요. 그럼 화장실 비는 시간에 오줌을 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2명이 참고 있는데 지금 누가 씻고 있으면 순번을 정하는 거예요. 저 언니 나오면 나 오줌 1번으로 쌀 거예요? 그러면 2번, 3번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반장한테 보고를 해요. 반장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할 때도 있긴 한데 어떡해. 그럼 싸움도 나고 그러겠네요? 그런 걸로. 엄청 싸움 나죠. 똥 싸고 그런 것 언니들끼리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진짜. 그러면 내가 씻기 귀찮아서 안 씻어도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건 왜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좁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이 정도로 같이 붙어 있는데 안 씻으면 땀 냄새 나니까 무조건 씻어야 돼요. 그 방에 몇 명 있어요? 10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여름이나 겨울 때는 여름은 진짜 선풍기는 있지 않아요? 선풍기도 있는데 24시간 틀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운이어서 꺼져요. 또 꺼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막 진짜 온 방에 땀 냄새와 그 지독한 그 냄새를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더 냄새 나요 진짜. 그렇게 잘 씻는데도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무리 씻어도 몸에서 냄새가 있잖아요. 남자 교도소 다녀오신 분을 제가 옛날에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멀리 자리 배치하는 사람이 서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자들이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건 아예 교도소에 정한 거예요. 그럼 짬이 안 되시니까 화장실 앞에서 주무셨어요? 처음엔 그랬죠. 그게 좀 힘들어요, 화장실 앞에서 자는 게? 아무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나요? 물 다 내렸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려도 다른 방에서도 싸고 그 안에 쌓여있을 텐데. 양변기가 물 내려서 쫙 가는 게 아니고? 물을 탱크를 받아서 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바로 안 흘러간다더라고요. 밑에 쌓여있구나, 그러면.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는. 몰래 화장실 가서 이상한 자는 사람들 있고 소리가 다 들려. 저거 덜컥덜컥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 조그만한 방이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그 얼마나 조용한데. 심지어 이만한데 그 변기에 앉으면 자꾸 뭔가 흔들리고 막.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손으로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덜컥거릴 일이 없지 않아요? 자꾸 뭐가 부딪히고 몸이. 좀 많이 쌓이셨구나, 그분이. 그럼 타 채널에서 본 건데 딱풀 얘기가 있더라고요. 딱풀 외에 또 쓰는 게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바세린 원래 팔았었는데 그 바세린 바세린 왜요? 알아. 그 어디서 말했다.
근데 바세린이 없어졌대요. 네. 교도소 전체적으로. 네. 아주 그걸로 장난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렇게 욕구를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쁘장한 남자가 들어오면 욕구를 풀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여자 교도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남자 같은 여자애가 있어요. 약간 전청조 같은 네. 그런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꼭 이상하게 방마다 그런 사람이 같은 방에 있는 여자랑 사귀어서 밤에 한 이불 안에서 뽀뽀하고 안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난리 난 적은 몇 번 있고 막 욕구 못 풀어서 막 그거를 막 입으로 막 터는 사람도 있고 입으로 터는 게 야한 얘기를 하도 하고 아니면 펜팔로 자기랑 뭐 하고 싶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애는 또 자기 털 뽑아가지고 털은 왜요? 펜팔 남자한테 보내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 펜팔을 말씀하셨는데 남자랑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른 교도소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나름 또 감옥에 나온 사람들이 막 차린 대행사들이 있어요. 또 그런 대행업체한테 편지를 보내서 그 업체가 다시 같은 교도끼리 편지를 못 쓰니까 그 사람들이 대신 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쿠션 하나 한 번 걸쳐서 간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펜팔을 알바하는 언니들도 있고 알바를 어떻게 하냐면 되게 많아요. 또 펜팔 업체들이. 그럼 펜팔 업체에 편지를 보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소개랑 이름, 몸무게, 저기 제명이랑 근데 자기는 몇 년형인가 몇 년형 남자로. 그 약간 사회에서 우리가 조건 보는 거랑 비슷한 거구나. 아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조건이 좋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당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만 원인가 영치금을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예 알바로 하는 언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0명이랑 하는 언니 봤어요, 저는. 하루 종일 펜팔만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야, 뭐 잘 있었어? 오늘 자기야, 뭐 이러면서. 근데 남자는 오히려 그 업체에 결혼정보회사처럼 회원비를 내야 된대요. 체계적이다. 와. 나 그거 차리려고 했어, 나가서.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이 번대요, 그거. 엄청 많이 쓴대요, 그 남자한테. 진짜 괜찮아, A급은 뭐 얼마 안 보내주고. A급이면 좀 형을 작게 나가고. 아니, 얼굴이 이쁜 수용자, 이 수박업체에서 뭐 인스타그램으로 확실하게 얼굴을 확보한 사람들은 얼굴 사진만 보내주는 거예요. 뻥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자기 사진들을 막 보내줘요, 남자들이. 그 언니들 막 갖고 있기도 하고, 뭐 자기 남자친구라고 막 소개해주기도 하고. 편지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편지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기다리죠. 편지는 12시에 2시 사이 주는데 막 벨 눌러서 교도관님한테 오늘 편지 몇 시에 나눠주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면회를 되게 기다리잖아요. 실제로 막 면회가 기다려져요? 당연하죠. 그 면회 띠지, 그 띠지라고 하거든요. 저희끼리 은어로. 그 띠지를 거의 오후 4시 정도에 줘요. 그럼 다들 띠지만 오기를 기다려요. 막 교도관님이 오시는지 귀에다 대고 막 오늘 누가 띠지를 받을까 이러면서 다들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좀 마음이 아프다, 그거는. 외롭다. 외롭죠. 그럼 이제 면회를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첫 면회의 대상자는 누구였어요? 친한 동생. 어때요? 그렇게 딱 처음에 면회를 하면은 서글픔이 몰려와요? 아니면 좀 서럽은 올라도 엄청 울기만 했죠. 그 상대도 같이 울고. 이걸 뭐 교정수칙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에는 뭐가 있어요? 일단 돈 거래. 예를 들어 옆에 수용자가 친하다고 미안해 영치금 좀 네 가족 통해서 보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부탁이나 아니면 대신 물건 사주는 거. 돈 관련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다른 방 사람한테 운동하러 나갔을 때 몰래 쪽지가 전달하면 난리 나고. 다른 방 사람이랑 운동하러 나갔을 때도 말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해도 되는데 말은 해도 쪽지 같은 거 주고받거나 그런 걸 할 때 하면 안 돼요. 그 나름 친하다고 막 다른 방으로 그 창문으로 언니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러다면 이제 난리 나고. 난리 난다는 게 뭐예요? 교도관이 와가지고 뭐라 하죠. 옐로우 카드 같은 거 주고 그게 쌓이면 독방 가고. 그러면 하면 안 되지만 몰래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조하는 거 되게 기술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형광펜 같은 걸로 빼가지고 여러 가지 24색을 만들고 막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걸로 펜팔 하니까 편지봉투에 그림 그려서 색칠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팩을 어떻게 하냐면 미숫가루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유자차 같은 거 그걸 쟁여놨다가 우유나 물에 타가지고 얼굴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이 쟁여서 잘라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사지 하는 분도 있었고.
있었고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조한 거니까. 제조 자체가 안 되는 안 거예요. 돼요, 안 돼. 술도 막 하잖아요. 남자 교도소도 듣기는 하던데. 들었는데 그 식빵 같은 걸 토요일마다 나오니까 그걸 네. 몰래 모아서 술을 만들어 먹었다는 방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욕구가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걸로 뭐 심심하면 풀단더라 뭐 이런 것도 무조건 있어요. 그냥 다 먹는 걸로. 그래서 들어오면 다 이렇게 변해요. 생각해봐요. 잼빈님도 할 게 뭐가 있어. 네.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먹는 것밖에 없지. 그동안 못 먹은 거 다 먹지. 먹을 건 많이 있어요? 종류가 많진 않지만 탈수는 있으니까 막 쟁여놓잖아. 막 간물대에다가 이만큼 쌓아놓고 막 계속 까먹죠 그거를. 네. 하루 종일 돼지처럼. 세훈님은 안 그랬어요? 저는 오히려 거기서 살을 뺐어요. 저는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간식을 일체 안 먹고 거기서 나오는 밥도 안 먹고 참치만 사가지고 참치랑 사과만 먹었어요. 캔참치요? 캔참치는 안 팔고 비닐 참치를 팔아요. 팩참치. 그걸 기름을 짜가지고 그렇게 독하게 버텼어요. 저는 여기서 살찌면 나가서 더 지옥이고 더 감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요? 이렇게 1년 2월을 여기서 가족도 못 보고 힘들게 사는데 살까지 쪄버리면 나가서 정말 저는 살은 절대 찌지 말자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놓는 편인데 세훈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관리했네요 그 안에서. 네, 저는 안 났어요. 수감자들이 보통 막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다 억울하잖아요. 들었을 때 얘는 진짜 억울하겠다 했던 애도 있어요? 없어. 아, 없어요? 없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24시간 매일매일 억울하다고 얘기해. 자기 사건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저도 저를 더 질책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억울했는데 하도 그 얘기 들으니까 아 나도 억울해하면 안 되겠다. 어찌됐든 첫 단추에 잘못 낀 것도 잘못이고 법을 몰랐던 것도 무지한 것도 잘못이다. 이거를 더 깨달았죠.